안녕하십니까. 성선재TV의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7월 1일 엊그저께죠. 서울시청에서 역주행 사고에 무려 9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정말로 큰 엄청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잘잘못 이거에 대해서는 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징역 60년까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고작 몇 년에 해당할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벌써 뜨거운 관심입니다. 여러 대체 입법의 목소리들이 나오고요. 청년 변호사들이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은 징역 60년도 나오는데 한국은 너무나 처벌 형량이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세변이라고 하죠. 세변은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에 대한 대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변은 20대, 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 단체인데요. 세변은 3일 입장문을 통해서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지만 현행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참 어려운 말이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상상적 경합으로 한 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으로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참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한 번에 교통사고를 내서 현재 9명이 죽고 현재 6명인가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 16명, 현재 보니까 16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상자가 사망과 부상을 합해서 사상이라고 하죠. 사상자가 16명인데 하나의 행위로 16명에게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의 교통사고로 한 명을 죽였을 때 이것이 사실 단순한 형태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를 했을 때 이것을 다 단순하게 우리가 병합하느냐, 우리의 형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적으로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변 측은, 즉 새로운 미래를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협회 세변 측은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6명이 상해를 입었지만 이 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미국 뉴욕 변호사로 미국에서 미국 로스쿨을 다닐 때 공부하고 할 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배울 때에는 한국에서의 형법에서는 하나의 죄를 지어서, 즉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이것을 가해자 위주로 봤습니다. 가해자가 하나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가중을 조금씩 하는 거, 경합, 이래서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를 물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요, 미국에서는 보니까 그게 아니고 피해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사람도 살인죄, 여기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원칙적인 일반적인 얘기라면은 자, 피해자 즉 사망자가 9명이죠. 그러면 9개의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9개 사망에 대해서 각각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살인죄라고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살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고의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실을 그렇게 나눠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영미법계, 특히 미국법, 미국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위주로, 즉 피해자가 즉 한 명의 살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살인이 있으면 그걸 각각의 카운트로 해서 그것을 가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아까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경합을 그래서 약간의 경합 또 약간의 가중치만 두고 있습니다. 이게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미법계 국가들은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에 그 여러 명대로 수개의 살인죄를 인정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사상할 경우 한 개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상죄, 과실의 결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와 징역은 뭐냐? 징역은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징역을 하면 그 교도소 내에서도 노역을 합니다. 이것이 징역입니다. 그런데 금고는 가둬놓기는 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징역과 금고의 차이인데 금고가 조금 더 가벼운 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금고는 그만큼 유책 가능성, 그 죄의 형질이 죄의 비중이 죄질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역과 금고를 나눠놓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보통의 교통사고라고 하면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징역을 선고하지도 않습니다. 금고를 내립니다. 금고.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미국 텍사스 주에서 SUV 운전자가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8명이 사망한 사건, 우리는 지금 9명이 사망했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건입니다. 네, 이것도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8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징역 6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60년. 왜요? 8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징역 6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280개월, 즉 23년 4개월의 징역형과 12개월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런 형 집행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미국의 자유의 나라라고 하지만 위법행위가 불법이 있었다, 범죄 혐의가 있다, 범죄가 확인됐다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일부러 강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값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변은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모든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가중 감경 요소를 평가해 권장되는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양형 기준 밖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형법의 가장 큰 차이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가해자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 중심으로 합니다. 즉 한 번의 사고로 한 번의 행위로 2명이 죽거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미국의 형법은 피해자 중심입니다. 가해자 중심이 아니고 가해 행위 중심이 아니고 피해자 중심이라 여러 명이 사망을 했다, 여러 명의 살인이 있었다, 그러면 그 여러 건의 살인 사건으로 봅니다. 여러 건의 살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가중을 합니다. 그를 다 단순하게 합하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형량 이런 것들을 해외 토픽뿐만 아니라 요즘은 뉴스에도 많이 나죠. 네, 여러 명의 사건, 여러 명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형량이 90몇 년, 100년, 150년, 무려 200년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람이 수명이 200년이 됩니까? 교도소 안에서 물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왜? 국가 형벌권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개인이 사적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가 대신 그 형벌권을 행사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개인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 피해자는 각각의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풀어주고 억울한 일을 국가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떤 주에서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고 어떤 주에서는 사형이 아니고 징역형으로만 끝날 수 있다. 무기징역 내지는 몇백 년 이렇게도 나옵니다.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형을 집행할 때에도 피해자의 가족을 부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사형 집행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도 사형 집행하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가해자를 다이렉트로 대면 면담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력 사고의 가해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까요? 최대 7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형량은 그거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살인죄나 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등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고의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 해당이 안 되고요. 바로 이 사고 이후에 가해자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를 마약 검사와 음주운전 검사를 했는데 마약 성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성으로 됐습니다. 또 음주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 즉 음주운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면 살해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증거나 또 자백도 없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도주하지도 않았고 음주 및 마약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법에 의하면 바로 이 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하도 이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사상자가 16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형량을 적용할 수 있으면 경합범, 아까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잖아요. 경합범 가중 1.5배를 할 수 있습니다. 1.5배를 하게 되면 5년에 1.5 이렇게 하면 7년 6개월까지 형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경우에 재판에 있어서는요 대법원이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에게 이러한 경우 이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대법원이 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법원이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법원 내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로 또한 전문가들로 같이 구성된 이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서 2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고 형량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대체 입법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무나 형량이 낮다. 현재 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이 사람에게만, 이 운전자에게만 강하게 이 법의 규정을 어긋나게 이 법의 규정을 뛰어넘어서 적용할 수 없죠. 법치주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 입법이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60년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5년 내외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 처벌은 이거보다도 약해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